쿠팡이 한국을 기점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NC 컴퍼니이기 때문에 한국도 쿠팡의 본사로 보면은 해외에 있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이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모든 해외 국가들을 갖다 거점 전략으로 확대 계획에 섰지만은 일본은 3월 21일 2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이 내용 종합적으로 한국 상황, 일본, 대만, 싱가포르 종합적으로 한번 다양한 내용 한번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쿠팡이 이제 2010년에 한국은 진출했었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쿠팡은 2015년부터 15년부터 로켓 배송을 갖다가 만들면서 물류센터 거점 전략을 확대하면서 한 8년 9년 만에 그래도 큰 실적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 14, 15년부터 22년이니까 본격 투자해서 매출 2022년 26조 원대 1447억 적자, 누적 적자 6조 5천억 원 정도 누적 적자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물류, 인프라, 인력 모든 거에 지금 총 동원한 투자 금액만 한 7조 원 정도 이상 들어간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대로 가면은 2023년 유통업계 최강자로 매출 1위의 가능성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시장의 사이즈이 크기가 현재 한 60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한 3, 4년 후에 700조 원까지 앞으로 이제 4년 동안에 한 100조 원 정도 더 규모가 커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주변에는 유통 공룡, 오프라인의 최강자들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이제 경쟁 기업의 대표적으로 플랫폼 스토어의 네이버가 아직도 있고요. 또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의 무신사 에이블리 등 전문몰들이 아직까지 쿠팡의 경쟁 라이벌로서 계속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이 종합몰로서 지금 다 다양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 시장도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포지셔닝에서는 리더로 지금 올해 올라올 가능성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유통 대기업군 이마트, 신세계, 롯데 이미 리오프닝으로 지금 재생 중에 있고요. 자, 플랫폼에서 거래 금액을 지금 1위 하다가 지금 자리를 물려준 네이버, 웹툰, 음원, 간편결제, 스마트 스토어 등 이제 결합을 진행하면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몰에 항상 스피드, 속도, 다양한 상품의 바리에이션, 트렌드 이걸 앞서는 거는 역시 전문몰이 강합니다. 그래서 무신사 에이블리 이미 코로나 시기에 2022년까지 일본에서 진출해서도 많은 일본의 이커머스라든가 온라인 이쪽에서도 지금 매출 규모를 확대한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4, 15년 당시 쿠팡이 로켓 배송을 2시간 배송한다 그리고 또 제가 유통물류 전문가로서 주변 사람들도 많이 쿠팡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주목돼서 물어볼 때 당시만 해도 쿠팡에 지금 2022년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모두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프라 투자 확대 사업에 여기서 거점 전략 계속 돈을 쏟아부으면서 고객을 갖다 확대하고 또 충성 고객, 유료 회원 또 이 관련된 모든 상품 라인업 이런 구조를 갖다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리 쿠팡의 교과서는 아마존을 보고 한국에 맞게끔 지금 벤치마킹에서 한국을 현지화 포지셔닝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자금력이 너무 없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한번 돌이켜보면요. 쿠팡은 순풍을 갖다가 두 번을 잘 넘겼습니다. 첫 번째, 2014, 15년 이후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손정희 회장 포함한 기업으로부터 10억 달러, 20억 달러 유치를 하면서 자금을 갖다 계속 투자받아서 사용을 했죠. 이 상황이 자금이 떨어질 만한 상황에서 큰 히든카드로서 미국의 뉴욕 상장이 당시만 해도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지금 주관사의 영향도 있지만 여기에 성공한 게 쿠팡의 순풍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드머니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 시드머니를 갖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김범석 의장은 주식 29배라는 의결권을 갖고 경영권을 갖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창업자의 좋은 입지를 갖다 구축하였죠. 그러니까 어떤 창업자의 어떤 의사결정이 불안정하지도 않고
또 시드머니도 4조 5조 진행 중에 있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2022년까지는 2조 원 이상은 시드머니 지금 사용했고 그 남은 금액 또한 최소 1조에서 2조 정도 지금 여유 자금이 있는 게 쿠팡의 현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쿠팡이 아마존 한국판을 만든다고 하면서 글로벌의 경험자들을 인력을 갖다가 한국에 대거 투입해서 얼마나 많은 IT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DB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동시에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 인프라 투자 비용, 인력 투자 비용, 또 물류 현장에서 이제 명감이 있습니다. 쿠팡의 1인 고용을 갖다가 창출하는 데 들어가면 경쟁 물류 회사들보다 1인 아르바이트 비용을 갖다가 많이 줘서 쿠팡 가서 며칠만 일하면 용돈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 상황도 그런 경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 걱정했던 쿠팡의 모든 것은 2022년 결산 시점으로서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미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26조 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만요. 이미 한국 시장에서 라이벌들, 유통공룡, 경쟁기업, 버티컬 커머스 다양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올해 어떻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가가 주목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충성 고객의 와우 회원 1100만 명에서 지금 서서히 늘어나도 1200, 1300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충성 고객 와우 회원이 늘는다는 것은 경쟁 기업의 오프라인의 마트라든가 아니면은 관련 쇼핑하는 고객들이 이쪽으로 이제 몰아서 지금 쿠팡 쪽으로 지금 계속 객단가가 올라가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미 분기별로 2022년 1, 2, 3분기 6조 원대 매출에서 4분기 7조 원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분기별 매출 일단은 최소 7조 원을 사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7조 원 곱하기 4분기 28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30에서 32조 원 정도 매출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영업 손실을 거의 없애고 영업이익을 수천억 원대로 지금 유지하냐가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류에서 인력에서 관련된 지금까지는 투자를 많이 해서 전국의 물류 거점 132만 평이니 뭐 최신화 자동화 창고니 뭐 센터니 이거 다 만들었지만은 앞으로 불필요한 물류 거점 통폐합하고 또 없애고 사람도 줄이고 이런 작업으로 어떤 비용 절감과 생산성, 효율성 쪽으로 지금 쿠팡은 나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쿠팡이 성공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요. 물류 인프라 확대가 단기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국가가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물류는 거점 사업이기 때문에요. 고객이 주문해서 매출이 올라서 또 물류 현장에서 빠른 배송을 하면서 최단 거리로 지금 거점이 오는 게 좋은데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물류센터의 거점이 가운데 있는 방사선형 거점입니다. 360도 다 지금 동선이 돌 수 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군산이라든가 지방 해안가 거점 같은 경우도 바다가 있고 거기서 뻗어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같은 경우는 물류 거점으로서 동선 활용도가 지금 낮은 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일본 상황 간단히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구가 1억 2,330만 명으로 일본에는 이제 그중에 도쿄가 1,350만 명, 한국의 서울의 땅이 한 3배 정도 넓습니다. 서울은 지금 인구가 줄어서 950만 명. 이 상황에서 지금 도쿄의 시나가라든가 메구로 도심부에 진출했는데 우리 한국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일본의 소비자의 문화는 슬로우 문화입니다. 처음. 그리고 저 이커머스 시장이나 이 시장의 구조가 한국만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여기에 대해서 큐커머스 시장을 특정 지역으로 해서 진출하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고요. 이미 온라인 시장 이커머스에는 최강자들이 그냥 일본을 수두룩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존 재팬, 라쿠텐, 야마토 택배, 현지 최강자들하고의 경쟁에서 큐커머스 갖고는 고객의 충성도라든가 이 부분을 만족해 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국의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2년 동안에 2021년에 들어가서 2022년 사업을 하다 결국은 철수하고 나옵니다. 글로벌의 배달앱이라든가 딜리버리의 최강자가 들어가서 나올 정도로
그만큼 도심의 퀵커머스 이 시장을 이렇게 먹히지 않는 것이 일본을 통해서 지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서비스가 아닌 부분 서비스에 집중하고 결국 밀집도는 높지만은 이 부분이 일본 시장 철수하는 요인의 하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시에 진행한 대만 사항입니다. 자, 대만은 이제 직구 상품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2021년에 6월인가요? 도쿄 진출하면서 이제 대만은 7월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부터 로켓 배송 서비스까지 확장하고 있어서요. 대만의 소비자가 로켓 직구를 통해서 한국에 판매 중인 수백만 가지 직구 제품들 구매하는 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특정 지역이라든가 밀집도가 높다든가 인구의 구성 분포가 너무 중요합니다. 대만의 인구는 2,392만 명, 밀집도로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의 밀집도보다도 더 높습니다. 우리보다 땅이 좁은 데다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자, 대표적으로 2,392만 명 중에 타이베이 그 위쪽이죠. 700만 명 이상 30%가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까오슝은 277만 명, 또 중간에 타이중 이 시는 275만 명. 그래서 이 세 지역의 60%의 인구가 지금 집중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게 대만의 상황입니다. 자, 일본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하는 소비자 비중은 1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약 40% 정도입니다. 자, 대만은 인터넷 이용률이 90%고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지금 대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의 시장 규모 2021년 204억 9,100만 달러, 약 29조 원의 지금 시장 규모고요. 2025년에는 40조 원까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대만에는 있습니다. 자, 인구 밀도, 밀집도는 한국 못지않게 대만이 높기 때문에 대만의 K 컨텐츠 인기 확대 영향도 좀 한몫할 것 같았고요. 이 부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로켓 배송 서비스 490 대만 달러 약 22,000원 이상 주문하면요. 다음 날까지 상품을 무료 배송해 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 490 대만 달러 미만으로 주문하면은 배송비 75 대만 달러니까 3,300원 지금 배송비를 별도 지불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쿠팡은 미국의 IH 컴퍼니 본사가 있고요. 지금 한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의 법인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싱가포르 상입니다. 싱가포르는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확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동남아 시장 아세안을 가보면은 항상 싱가포르가 인구가 한 601만 명 인구를 계속 좀 늘고 있는데요. 항만, 공항, 금융의 허브가 지금 싱가포르 아닙니까? 그래서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동남아 시장이 교도보가 되고 있고 이미 쇼피 싱가포르에 이커머스 기업이 있어서 식품 기준 1에서 3일 정도 배송이 소요되고 해외 상품들은 일주일 이상 한 달 이내에 지금 저기 소요되기 때문에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싱가포르도 거점 전략으로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알리바바도 진출해 있는 것이 싱가포르의 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은 미국의 INC 컴퍼니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한국은 지금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가서 올해 아마 지금 매출 규모나 거래 대금 1위 유지하면은 한국 시장에는 계속 이대로 가면은 포지셔닝 넘버원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만은 직구라든가 또 로켓 배송을 하면서 확대하기 때문에 가속이 붙는다 해도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좀 상황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싱가포르 상황도 지금 조금 속도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목하는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로 기업의 가치나 매출 성장 상황하고 또 주식 상황하고 여러 가지 연동은 되겠지만은 쿠팡은 미국의 본사가 가진 IC 컴퍼니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 하나 갖고 성공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해외 사업은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안정화시키고 여기에 많은 인력을 공급해서 확보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면서 고객이 주문하고 매출이 올라가고 여기에 배송을 해서 고객의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갖다 주면서 고객 만족을 확대하면서 이 충성도를 높여가면서 이 사이클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쿠팡이 벌려놓은 사업 중에 쿠팡이츠 시계 배달, 쿠팡페이, 파이낸시 금융, 쿠팡플레이,
관련해서 지금 다양하게 만들고 있지만은 이 부분도 집중과 확대를 통해서 가치를 어느 정도 만들면서 수익 구조와 고객에 대해서 만족과 편리성을 제공하냐, 이 부분이 쿠팡이 앞으로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고객, 충성 고객을 안정화시키는데 확대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조철이 579 코너 쿠팡 해외 진출 성공할까요? 한국은 올해 아마 교두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대만, 싱가포르 지금 시장 규모도 작고 불투명한 상황 계속 쿠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